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국민일보. 노후화되고 잡음 들리는 남북 서해 군 통신선. 정부 대북제재 일시 해제로 군 통신선 신설 추진한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김상조 교육부 총리 학생부의 학교 외부활동 기재 없앤다. 또 한국일보. 20대에 마약하고 수감된 뒤 또 마약해 40대에 정과 3범 비참한 쳇바퀴. 그리고 조선일보. 청개구리 미세먼지 비상조치. 다음은 서울신문. 교육부 유치원 영어 금지 정책 보류한다. 또 헛발질 정책. 이번엔 한겨레. MB정부 당시 국정원 실장 이명박 전 대통령 독대하며 국정원 특활비 자꾸 갖다 쓰면 문제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동아일보. 젊고 인건비 싼 외국인 급증에 50, 60대 일용직들 공치기 일수다. 11호까지 번진 일자리 다툼. 이제는 경향신문. 강남 집값 잡기 보유세 인상 앞당긴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법원 내부 최대 판사 80명 사표 움직임 보여 김명수 체제에 반감 많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월 16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오늘 9개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내용 다 다른데요. 검찰이 MB정부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특활비 상납을 몰랐다던 이런 MB의 발언을 뒤집었다는 것이 눈에 띄네요. 네, 오늘 한겨레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자,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남북 실무 접촉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남북 공동 입장 때 한반도기를 흔드는 문제를 비롯해 벌써부터 야당과 보수 언론은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얼마 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입장할 때 한국은 태극기 들고 북한은 인공기를 들든 뭘 들든 알아서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남북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기를 들게 하겠다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 발언을 취소하고 태극기를 들겠다는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징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인공기는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반도기든 인공기든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만 하니 도대체 북한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라는 건지 묻고 싶을 정도다라고 한겨레가 사설에서 질타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이서연 리포터. 네, 며칠째 대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과 충북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또 경기도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같이 발효 중입니다. 충청 이남지방 비가 내리고 있어 대부분 보통 수준인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는 종일 나쁨 단계가 나타나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오늘도 서울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오전 9시까지 출근 시간과 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에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무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황사 전용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중남부와 충청 이남으로 내리는 눈이나 비는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낮 동안에도 먼지의 안개가 뒤엉켜 시야가 좋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추위 걱정은 없는데요. 오늘 아침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요. 한낮은 서울과 대전 7도, 광주와 부산 10도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시대를 여는 민중당,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는 민중당, 광장의 주인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당, 민중이 행복한 나라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민중당. 미궁 장사랑에서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구매 금액별로 총 1억 상당의 선물을 팍팍 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궁 장사랑 검색해야겠죠?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른바 MB의 집사로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누굽니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지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됐는데요.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특히 다스 문제와 더불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가진 전화 인터뷰 들어보시죠. 누가 나와서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우겨도 다스는 이명박 소유라는 것은 거의 증명이 됐습니다. 이명박의 검찰청 소환은 코앞에 나가 있고요. 사실 이미 다스 실소유주가 확인되면 수백억 대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비자금도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로 당장 구속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가 쓴 것도 뇌물과 국고손실,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도 당장 구속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만으로도 이미 구속영장은 받아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군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문제, 그리고 국정원 댓글과 롯데월드에 대한 특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른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이 두 가지 사안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확실해 보입니다. MB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SBS 취재 결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예산관을 지낸 국정원 직원들이 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한편 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는 MB는 돈 문제와 관련해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외부로부터 돈을 받지 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대통령이 저도 취임하고 2년 동안 외국 나가 있다 왔잖아요. 제가 특임 장관하고 할 때 대통령이 청와대 운영은 청와대 돈으로 해야지 일체 어떤 외국으로부터 돈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한번 들었어요. 아마 대통령이 그런 데 대해서 결벽증이 있을 겁니다. 돈 이런 문제는.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MB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진우 기자는 MB 측은 특별한 반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검찰이 확인된 건 오래전 일입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관련자들도 다 인정한 부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빼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 부분은 국내에서 쓰기도 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께서. 그런데 원세훈 원장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매월 상납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몰랐다고 하다가 지금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조만간 또 바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썼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바로 썼으면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 고심 중이다 이런 얘기를 이명박 측근한테 들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활비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나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과 달리 김희중 전 실장이 구속되지 않은 것은 특수활동비의 행방을 털어놨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2008년 당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이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자금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집행되지요. 2008년 대면 보고에서 당시 김주성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국정원 돈이 청와대에 전달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알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김백준 기획관의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직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천만 원이 달러로 환전돼 청와대 쪽에 전달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직접 진술들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SBS와 TV조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보도를 종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다스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업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죠. 현재 다스의 회장이자 대주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입니다.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된 1987년부터 다스로 이름이 변경된 뒤에도 주인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맨으로 불리는 MB의 최측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1985년 대부기공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MB가 누구를 대표로 앉힐 것인지에 대해 모두 관여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는 태생적으로 차명회사였다. 실소유주가 따로 있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주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다스의 협력사 금강이라는 업체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강의 대표이사 이영배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SBS와 만난 복수의 다스 관계자들은 세광공업이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했는데 세광공업이 폐업한 뒤 금강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검찰은 다스의 금전 거래 관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금 흐름이 있는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한 검찰은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 즉 꼬리곰탕 특검에 의해 드러난 다스의 횡령액 120억 원에 대한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당시 다스가 횡령의 당사자로 지목된 말단 격리 직원 조모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특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120억 원 횡령에는 조모 씨 개인이 아닌 윗선, 즉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인 공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현재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와 JTBC 그리고 MBN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달 이루어지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관 80명이 사표를 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 인사에서 40명가량이 사직서를 내온 것에 비해 사의를 표명하는 법관이 최대 2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반발로 그만두려는 판사들이 많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법원의 내분도 사표의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분석했네요.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한 검찰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잘 나가던 고위층 유력 인사 2명에 대한 범죄 첩보를 보고했는데요. 대검찰청이 이 수사관을 경질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금품 수수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뇌물 액수 그리고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를 보고받은 차장 검사는 이런 걸 왜 보고하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며 보고서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차장 검사는 보고서에 등장한 유력 인사와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수사관은 대검찰청에 발령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원래 검찰청으로 돌려보내지는 좌천성 인사조처를 받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서울 강남 4구의 집값이 오르고 있죠.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강남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됐다. 강남을 노린 규제가 오히려 강남 품귀 현상을 불러왔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즉 거래량과 공급이 늘었는데 강남 4구의 아파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투기적 수요 때문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강남 4구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니까 정부가 단속하고 하니까 일부 중개업소에서 문을 닫는 일도 벌어지니까 이 거래가 안 되는 걸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통계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가 강남 4구에서 집값이 오르는데 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6억 미만의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는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는. 저희들이 이제 쭉 통계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도 늘었습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도 1%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얘보다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종합부동산세와는 별도로 강남 지역 집값을 겨냥한 보유세를 새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세목신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이에 따라 집값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특정 조건에 맞춰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강남 집값이 당장 개입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오는 봄 이사철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SBS 단독 보도였습니다. 나라 밖으로부터 들어온 소식입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있는 활화산 마이온산의 폭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면서 현지 주민 약 12,000명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만들었지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이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노동자 1명당 매달 13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한겨레는 13만 원에 노동자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12만 원까지 더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업주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보수 언론 보도가 상당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올해 월급 인상분 22만 원에 사회보험료 약 13만 원, 모두 35만 원을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계산한다면 사업주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정부 지원금 25만 원을 뺀 약 1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임금 인상폭인 10만 원만 부담하면 사회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셈입니다. 한겨레 분석이었습니다. 김용민
허이! 미디어 오늘 팟캐스트 미오캣에서 다룬 1986년 조선일보의 김일성 사망 오보. 1986년도 11월 17일자 보도인데요. 오보였습니다. 물론 김일성은 1994년에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11월 20일자에서 모든 신문들이 일제히 김일성이 살아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일성이 살아있는 장면이 등장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보가 확인되자 언론들은 조선일보가 아닌 북한을 비난했다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특종 보도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했었는데 이 당시 이제 김일성이 살아있는 게 나타나자 남한 쪽 신문들이 휴전선 전역에 설치된 이 적들의 대남 선전 방송들이 우리에 대한 교란과 기만과 모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오보의 책임을 북괴의 작태 이렇게 돌립니다. 거짓으로 김일성이 죽었다라는 걸 흘렸다는 거죠. 조선일보의 멀쩡한 사람 죽었다는 오보는 이것만이 아닌데 탈북자가 북한에 납치돼 공개 처형당했다는 2001년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하는 MBC 뉴스. 지난 3월 한 일간지는 북녘에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중국에 갔던 탈북자 유태준 씨가 올해 초 함경남도 함흥에서 공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공개 처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 신문은 처형 사실을 전제로 사설까지 썼고 한 정당은 이 기사를 근거로 대변인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한 라디오 방송은 지난 18일 유태준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기자회견을 방송했고 MBC는 이 회견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지난 6월 기자회견에 나온 사람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느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반성하지 않아서였을까? 조선일보는 또 사망 오보를 내는데 현송월이 처형당했다며 2013년 8월 29일 보도. 당시 TV조선 리포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자신의 과거 애인이었던 현송월을 지난 20일 처형했다고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판매하고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겁니다. 5년 뒤 현송월은 건재한 채 남북 협상장에 나와 모습을 드러내고 북한판 걸그룹이라고 하는 모란봉 악단의 단장으로 북한 체제 선전의 상징으로 이미 우리에게 낯익은 인물이죠. 특히 현송월은 김정은의 옛 애인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한 예술계의 실세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현송월은 오늘 북한 측 단장의 바로 옆자리, 그러니까 차석 대표급 자리에 앉아서 이런 평가가 과장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오보 안 하는 언론사가 과연 있겠냐마는 북한 보도는 특히 신중해야 하는데. 다시 미디어 오늘 팟캐스트. 일단 대부분의 소스가 이 대북 소식통인데 북쪽에 심어놓은 취재원들이거나 아니면 국가정보원입니다. 근데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고. 없죠. 거기 취재가 안 되니까 북한. 예. 뭐 하다못해 이제 북한 그 노동당에 전화를 해서 노동당 뭐 홍보팀에 물어볼 수도 없고. 통일부 기자는 저한테 그런 말도 했습니다. 북한 기사의 절반 이상은 소설이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또 분단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 뉴스는 소설로 악의적으로 작성해도 된다. 이런 언론이 있다면 불량 언론이 확실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언론 무슨 쓰임새가 있겠습니까?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도 진실을 항상 두려워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인슈 대표 박재현입니다. 타인의 과도한 권유로 시작된 보험의 적폐, 중복가입, 그만둔 설계사, 계속 오르는 보험료. 이제는 내 스스로 청산할 때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는 검증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알파고급 보장 분석을 통해 보험 불만 제로에 도전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을 직접 리모델링하세요. 1877-6604 바른보험 사과나무 인슈.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여러분의 의견 많이 도착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1915번 쓰시는 분, 한반도 기 들고 참가한 대회가 한두 번인가요? 한반도 기에 독도도 넣어야죠.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석주님,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가 함께 입장할 경우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야당은 어떻게 하면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정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고, 성세경님, 올림픽 입장은 대한민국이 개최국인데 당연히 태극기를 들고 입장해야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박중선님, 함께 입장하는데 한반도 기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촉박해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논란으로 만들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2640번 쓰시는 분, 태극기든 한반기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꽁꽁 얼어붙은 남북이 다시 대화와 평화에 나섰음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추미애 대표는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죠.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약속을 깨겠다 하는 야당 대표들, 과연 어디에서 신뢰의 정치, 책임 정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마치 30년 전 호헌 세력과 개헌 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개헌 세력이 국민 대다수였다면 지금의 개헌 세력도 바로 우리 국민 대다수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관제 개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민개헌 발목 잡기를 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개헌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 부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직 시절 개헌을 제안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적극 환영하고 개헌 추진을 주장했다, 이렇게 지적했네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예정돼 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3당 간사의 회동이 다음 주로 연기된 것입니다. 연기 이유는 전날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의 불참 통보로 회동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인데요.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하달하고 여당이 이를 받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청와대가 발표한 3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개혁안을 발표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분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어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죠. 국정 담당을 할 능력이 없는 그런 좌파 실험적입니다. 권력기관 개편한다고 그 개편안 자세히 보십시오. 사법시험 통과하지 못한 본인의 한을 풀기 위해서 분풀이식으로 권력기관을 전부 악으로 단죄하고 개편하는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의 안보수사처를 한다. 1987년 영화 보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대청 가서도 울고 대통령이 질질 울면 안 돼요. 1987년 그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일으킨 게 경찰입니다. 남영동에.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킨 경찰이 거기에 안보수사권 주고 검경수사동의권 주고 모든 것을 경찰에다 두고 경찰공화국 만들겠다. 여기에 더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상전 모시는 듯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막아내지 못한 자유한국당에 꼴이 난다. 이렇게 소속당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은 촛불 정신을 잊은 행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현재 권력기관 개편 논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설치 여부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논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논의가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위해 정략적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남북이 오늘 판문점에서 차관급 평창 실무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방문단 규모와 이동 경로 그리고 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같은 문제가 논의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다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평창올림픽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아 북한의 참가와 관련해 집중해서 협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남북 차관급 평창 실무회담에서는 평창올림픽 개회식 공동 입장과 한반도기 사용 여부도 논의될 예정인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태극기를 안 드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한 바 있죠. 그러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금까지 올림픽을 포함해 국제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한 전례가 9번이나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평양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갔을 때 그럼 인공기 들고 들어갈 거예요? 그쪽에서 인공기 들고 들어가자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양쪽이 다 불편하지 않은 그런 깃발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만 합의가 될 텐데 그게 반독이죠. 이미 썼던 9번이나 썼고 10번째 쓰는 거예요.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행보가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세계일보의 지적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국내 카드사의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결제 차단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해외 결제 제휴사인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며 결제 차단의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카드사들의 요청에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금융권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수의 방침을 언급한 이후 기획재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꿔 공문 제공을 거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해외 거래소 결제 차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불만이 나옵니다. 특히 페이팔처럼 해외 온라인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우회 결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인 페이팔 측이 결제 차단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해서 해외 거래소 결제 차단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피해쇠는 살아있는 옵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비이성적인 투기가 많아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들으셨습니다만 이재호 늘 푸른 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 문제에 있어 결벽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재임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지요. 자우림의 하하하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날이면 이 노래를 불러보게. 아직은 가슴에 불꽃이 남은 그대여, 지지 말고 싸워주게. 친구야, 지금이 시작이라네. 라라라라 마음에 가득히 꽃 피우고, 라라라라라라 친구여 마음껏 웃어보게.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